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냉동실에 넣어둔 그 음식이 해동해서 먹는 순간 몸 안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던 한 70대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밥하기 귀찮아서 덮밥이랑 튀김 반찬은 늘 만들어 얼려두었다가 먹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위에 자꾸 염증이 생긴다더라고요. 이분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냉동과 해동을 여러 번 반복한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하던 냉동 보관과 조리 방식이 어떻게 발암물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위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활 속 사례로 풀어서 설명드립니다. 음식의 냉동 보관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냉동 상태에서 변질된 성분이 고온 조리를 만나면서 발암물질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발암물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크릴아마이드, 둘째, 벤조피렌, 셋째, 니트로사민. 특히 고기,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냉동 동안 질산염과 아민유가 결합하면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는 발암물질입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자료에서도 가공육을 오래 보관하거나 잘못 조리하면 위암대장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밥이나 튀김은 냉동하면 왜 안 좋은가? 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급격한 건조와 산화입니다. 덮밥류의 밥과 튀김 반찬은 냉동 과정에서 표면 수분이 빠르게 날아가면서 기름 성분이 산화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식품을 다시 뜨겁게 조리하면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 생성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반복 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0대 어르신도 한번 해동한 음식이 남으면 다시 얼렸다 먹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 번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단백질 변성이 빨라집니다. 결국 고온 조리 시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가 남으면 다시 얼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하나, 세균 증식. 해동하면 고기 속 미세한 세균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시 얼리더라도 이미 세균 수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둘, 단백질 변성. 해동과 재냉동 그리고 고온 조리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이 변성된 단백질이 발암물질 생성의 기초가 됩니다. 셋, 지방 산화. 기름이 반복적으로 산화돼 독성 물질이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해동한 고기를 다시 얼리는 것은 발암물질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전문적인 개념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화. 냉동 중에 식품이 공기와 닿으면 지방이 산화됩니다. 둘째, 단백질 변성. 해동 중에 조직이 부서지며 아민유가 증가합니다. 셋째, 고온 조리. 튀김, 팬 조리, 에어프라이어 조리는 아크릴아마이드와 벤조피렌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즉, 냉동과 해동 그리고 재냉동 후 고온 조리. 이 4단계를 모두 거치면 발암물질 생성량은 최대치가 됩니다. 지역 병원 영양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상시 건강하던 60대 후반 남성 환자가 위염과 장염증으로 입원했는데 식습관을 조사해보니 아침마다 전날 남은 튀김 반찬을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고 해동한 고기가 남으면 또 얼렸다가 조리하는 생활을 수년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식습관 교육을 실시하고 신선한 재료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자 6개월 뒤 위염 재발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생활습관 하나가 이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음 방법만 지켜도 발암물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조리한 음식은 절대 재냉동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해동은 냉장고 안에서 천천히. 세 번째, 급할 때는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사용. 네 번째, 냉동 고기는 1에서 2주 안에 소비. 다섯 번째, 산화를 막기 위해 밀폐용기, 유리용기를 활용. 여섯 번째, 가능한 신선한 재료를 우선 소비.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냉동 음식의 산화 지방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 관리법으로 첫째, 가공식품 줄이기. 햄, 소시지, 베이컨은 질산염 때문에 니트로사민 생성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고온 조리 줄이기. 튀김, 에어프라이어 조리는 주 1에서 2회 이하로 조절. 셋째, 균형 잡힌 식단 유지.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면 체내 활성산소를 줄여 발암물질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암은 조기에 관리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식품 보관 조리 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냉동 음식은 오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장재는 열에 약하므로 플라스틱 그릇에 바로 조리하는 것은 금지이며 에어프라이어 조리 시 타거나 과도하게 갈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고온 공기가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벤조피렌과 아크릴아마이드
트라이글라이세라이드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실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냉동과 해동의 반복이 문제다. 둘째, 고온 조리와 산화된 식품은 발암물질을 급격히 늘린다. 셋째, 해동한 음식은 절대 다시 얼리지 않는다. 넷째, 신선한 재료를 빠르게 소비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하다. 오늘 영상이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어보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